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머니버디입니다. 오랜만에 이 유튜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.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세컨 유튜브가 있어요. 지금 보고 계신 머니버디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비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매일 인사를 드리지만 여기는 이렇게 다소 좀 비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하려고 영상을 켰냐면은 책을 하나 읽은 거를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책 제목은 자, 투자의 감각입니다. 투자의 감각이라는 책이에요. 지금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제가 피규어를 좀 놨었던 자리인데 그 피규어를 좀 치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진열을 해봤고요.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책, 제가 이 책을 좀 받을 루트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받게 되는 그 책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 책들을 보통 그냥 지인분들에게 나눠주거나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나눠드리고 했었잖아요. 근데 뭐 제가 직접 다 읽어보고 한 권씩 하나씩 읽어본 다음에 리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벤트로 좀 나눠드리는 것도 좀 꾸준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참고로 지금 리뷰하려는 이 투자의 감각이라는 이 책도 이 영상 끝나는 부분에 여러분들께 좀 이벤트로 나눠드리는 거를 좀 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보시고 참여하신 다음에 책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어디에 구속되거나 뭐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만큼 제가 솔직하게 좀 평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전해드려 볼게요. 일단 이 책의 저자는 이명로라는 분인데요. 닉네임이 따로 있더라고요. 상승미소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유튜버입니다. 이분이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오래전에 소위 그 미네르바라고 아시나요? 그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인터넷상에서 평론가? 경제 분석가?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이 있어요. 그 당시부터 해서 경제 분석, 경제 칼럼을 이렇게 써왔던 그런 일종의 취미이자 일로서 그런 일을 해오셨다고 합니다. 뭐 어디 소속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을 쭉 해오셨다고 하고 이제는 유튜브가 대세가 됐으니까 유튜브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. 근데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솔직한 얘기를 되게 가감없이 썼더라고요. 예를 들면은 1996년도부터 해서 2005년 정도까지 한 10년 되는 사이 동안에 한 5억 정도를 날렸다고 해요, 주식으로. 그동안에는 주식을 계속 해왔지만은 실패의 경험이 많았던 분이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좀 변화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2019년부터는 전업 투자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이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. 오래 하신 분이죠.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고 유튜브도 제가 들어가서 몇 개 영상을 보니까는 저보다 연세도 더 있으시고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크게 성공을 했다라기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많으신 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본인이 얼만큼 성공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아직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를 이제 솔직하게 가감없이 써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솔직히 좋게 봤습니다. 이런 이제 주식 책을 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그러면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기 PR을 하느라고 나 이만큼 벌었네,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그런 뭐 인플루언서들, 뭐 유튜버들 다 마찬가지죠. 근데 다 알만한 사람은 보이거든요. 아, 저거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은 거구나. 저거 약간 좀 말이 안 되는구나. 허풍이 있구나. 막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 뭐 거품 있는 거 다 빼내고서 이렇게 딱 하시는 거 보니까는 동질감도 느끼고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. 근데 좀 걱정은 되죠. 이렇게 그냥 나 10년 동안 한 5억 날렸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. 아, 이 사람 주식 못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한데 뭐 자부심이 있었겠죠. 오랫동안 이제 경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고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거의 뭐 매일매일 그런 시황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 보니까는 나름 이제 본인의 그런 지식과 경험에 자부심이 있어서 그렇게 솔직하게 적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책을 이제 보러 들어가면은 책은 총 6개의 챕터로 들어가 있는데요. 첫 번째 챕터부터 세 번째 챕터까지는 약간은 좀 본인의 경험과 지식적인 부분을 좀 전달을 해줍니다.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시장을, 거시경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, 지표를 무엇을 봐야 되는가, 나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본다라는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지식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식을 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.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종목을 선정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려줄게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본인의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지식을 나눠주시는데 좀 집중을 하셨더라고요. 1장부터 3장까지는. 근데 그 파트가 주식을 처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, 초보자분들이 막 어려운 내용을 보면은 막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전문 용어가 막 난무하고 있고 좀 여기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줘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드는 것들도 있는데 이분의 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는 이런 식으로 봐,
이거를 확인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서술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처음 이런 책을 보시거나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도 보시기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깊이가 되게 얕은 건 아니고 나름 좀 수준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충분한 경험이 녹여져 있는.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, 뭐 시장의 흐름을 읽고 종목 선정하는 거, 뭐 거기까지도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잘 하려면은 그 흐름을 읽고 주식을 선정한 다음에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심리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매매 행위를 잘 해나가는 그런 경험적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챕터 이름만 봐도 전문가가 아닌 나의 판단력을 믿어라,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,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가지고 투자하지 말아라, 어떻게 하면 자립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, 그게 왜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. 그리고 감정을 통제해야 수익을 얻는다, 약간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라 이렇게 써놓으신 거 보니까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. 그래서 매매 노하우를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담아서 주신 거예요.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잘 선정한 다음에 내 매매 노하우를 녹여서 주식을 잘해서 수익을 얻는 것,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 있어서 스탠다드한 그런 필요한 코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6개의 챕터로 쭉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. 그래서 구성만 보면은 좀 괜찮아요. 어디까지나 초보자분들이 보면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모든 책이 그렇지만, 모든 영상이 그렇고, 모든 이제 지식 전달하는 게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.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. 취할 거는 취하고 약간 좀 쳐내야 될 건 쳐내는 그런 심정으로 좀 봐야 되는데, 제가 그래도 이제 주식 선배로서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, 어떤 면을 취해야 되고 어떤 면을 버려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, 일단은 이제 버려야 될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분이 이제 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약간은 튜토리얼 형식으로 구성을 잡은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봐라, 이럴 땐 이렇게 해라, 저럴 땐 저렇게 해라, 이런 주식은 사지 말아라, 이런 주식은 사라, 그리고 이럴 때는 팔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식으로 약간은 좀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, 다가가기 쉽게 딱딱딱 행동 지침을 줍니다. 그리고 그 행동 지침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조곤조곤 잘 해주셨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 주식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잖아요. 그리고 그 실제를 겪는 투자자들의 그 모든 환경과 그런 패턴은 다 달라요.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거를 그냥 따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럴 땐 저렇게 하세요,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튜토리얼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저도 때로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으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업로드해서 공유를 한 적도 있지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.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, 주식을 20몇 년 동안 하고 많이 까먹어 본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는구나,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 정도까지만 딱 봐야지,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,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.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건 당연한 거죠,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,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쉽게 칼로 딱 긋듯이 그래 그거는 뭐 그런 거고 나는 그렇게 안 해 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. 단순하게 그냥 뻔한 광고만 보더라도, 막 음료수 코카콜라 광고만 보더라도 콜라 생각이 은연중에 나게 되고 콜라를 사 먹게 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, 이렇게 뭘 해라 마라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게 되기 쉽거든요. 그래서 사실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분이 이제 한 중간에 챕터에 그런 얘기를 해요. 비가 막 내린다고 해서 웅덩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, 비가 막 내린다고 해서 모든 웅덩이가 채워지진 않는다. 그래서 깊은 웅덩이부터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웅덩이가 채워진다. 그러므로 좀 하락을 하더라도 기다리면,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내 거는 안 올라가더라도 기다리면 내 종목은 올라간다.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이게 투자자로서 되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사실은. 근데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 걸 아시죠? 모든 종목이 기다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막 10몇 년 동안에 막 5억을 까먹고 막 그렇다고 하셨는데, 믿음에 근거한 주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를 맛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점으로 보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필터를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, 사실상 자기 매매 주관이 뚜렷하고 성과를 계속 내오는, 소위 말하는 중수 이상의 주식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보면은 그런 부분을 필터를 하면서 봐요. 그래서 취할 것만 취할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이런 책을 보는 분들은 다 초보자분들이고 주식으로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취하면 안 되는 걸 취하고, 꼭 취하면 좋은 그런 부분들은 그냥 건너뛰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무분별하게 취하는 거죠. 그렇게 될
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.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뉜다.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투자자와 트레이더로 나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. 투자자는 이분처럼 이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좀 크게 먹는 거를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, 트레이더는 자주 사고팔고를 하면서 수익을 계속 챙겨나가는 그런 주식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. 그래서 이 둘을 구분을 하면서 결국에는 요즘같이 이제 변동성이 크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렵다, 이 양쪽 덕목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, 아무래도 성향이 이 투자자 쪽에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는 큰 손실을 보기가 쉽고 투자자는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르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로서의 덕목을 좀 강조하시는 걸로 보이는데, 이 책이 좀 아이러니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타이밍, 매수 매도의 타이밍, 시장의 흐름을 읽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적합하게 투자를 하는 그 행동 자체는 되게 트레이더에 가까운 성향이거든요. 투자자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이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게 맞는데, 이분의 논조는 첫 번째 나오는 것부터 해서 그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,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되게 유연하게 살아남는 것, 막 그런 거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정통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은 투자자도 아니고 트레이더도 아닌,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주식쟁이로 변모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이 된 것도 좀 보이긴 합니다. 제가 이분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. 사실은 이제 이분이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, 그런 방식으로 주식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식 경험을 그대로 살려서 책에 쓴 거겠지만, 그게 좀 약간 의아스러운 거죠. 다시 말하지만 이래서 이분이 주식으로 그동안 많이 돈을 잃은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정도가 이제 좀 단점이고, 장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. 이게 이제 첫 번째 책이 아니시더라고요. 돈의 감각이라는 또 다른 제목의 책도 한번 예전에 쓴 적이 있고, 뭐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,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능력이 좀 탁월하신 분인 것 같고,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경제 칼럼을 인터넷상에서 계속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자주 그런 표현을 해와서 가능해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렴풋이 그냥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, 저도 좀 약간 그런 타입인데 정확하게 막 거시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 좀 한계감을 느끼지만 대충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투자할 때도 적용이 되고는 있어요. 그런데 좀 어설픈 거죠. 정리가 안 되는 거죠.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모른다기보다는 정리가 안 된 채로 이런 경제적인 그런 지식들을 머릿속에 채우고 계신데,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딱 보시면은 약간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. 적어도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쳐낼 거 쳐내고, 요거는 이렇게 딱 그 정리해서 머릿속에 입력해 두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것들이라는 거죠. 이 책의 목차에서 2장하고 3장에 두 챕터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은 한번 좀 제대로 정독하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다시 말하지만 뭐 매매 노하우적인 부분, 마켓 타이밍을 재면서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취할 거보다는 좀 이렇게 필터할 게 좀 더 많지 않나. 그래서 이제 총평을 나누자면은 1장부터 3장 정도까지는 괜찮다. 4장부터 6장 그 매매 노하우적인 부분을 들어가면은 좀 다소 좀 필터를 할 게 조금 있다. 별로는 아니지만 다소 필터할 게 좀 있었다. 제 기준에서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책 2권을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좀 드려볼까 해요.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책들이 이렇게 쌓여가요. 여기 제가 책을 갖다 놓은 이유도 저기 옆에 더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책장을 가득 채우게 돼서 놀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좀 처분을 해나가야 되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,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댓글에다가 뭐 응원의 말씀도 좋고요, 뭐 평소에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도 좋고 다양하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추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